제가 신보선이 아쉬워가지고 신보선을 보내지 못하고 이것을 마저 읽고 역시나 그러고도 보내지 못하고 한번 훑어본 김에 그 다음에 이제 개강을 다 했잖아요. 개강 이제 초중고도 다 개학을 하고 한 김에 어 이제는 저기 수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정리하는 참에 읽고 한번 짧게 남겨보겠습니다. 이 시집에서 인상적인 게 뭐 시도 있지만은 그 전체 구성과 관련하여 보통은 이렇게 시집을 내면 뒤에 해설이나 발문을 싣거든요. 발문. 보통은 발문이 재밌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보선은 특이하게도 볼프강 에젤만의 당나귀 문학론을 번역을 해서 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볼프강 에젤만도 되게 잘 아는 것 같고 당나귀 문학론도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은 볼프강 에젤만도 모르고 당나귀 문학론도 모르고요. 근데 여기를 이 번역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보선이 직접 이걸 이제 번역을 해서 실었는데 굉장히 짧아요. 둘, 셋, 한 네 쪽. 요 판형으로 네 쪽이니까 뭐 이거 A4로 하면 한 두어 장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분량인 것 같은데 이렇게도 구성을 할 수 있겠구나 싶고 그 다음에 이게 재미가 있어요. 완벽하게 조화로운 혹은 완전하게 파괴적인 자연 상태에 대한 이론들이 있다. 소위 자연 상태론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지니는 역사나 권위 탓에 세심하게 이모저모 따지는 논박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 루소의 긍정적 자연 상태론이나 홉스의 부정적 자연 상태론 모두 이러저러할 것이라 추정된 인간의 속성 중 하나를 관념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이거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성선설, 성악설인데 이것저것 다 맞는 거고. 그래서 그 만약에 존재론이나 본질을 문제 삼는다면 그거 갖고 싸울 수 있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실천적인 차원을 문제 삼는다면은 성선설, 성악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성악설을 타고났다고 해서 그 악을 계속 키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선설을 타고났다고 해서 그걸 가만히 내비둔다고 우리가 계속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딴 영역으로 이제 문제가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 자연상태론의 논리를 혁파하면서 깨부수면서 그 혁파된 논리를 전유하면서 당나귀가 등장하는 것이다. 자, 보아라, 당나귀가 나타난다. 인내의 상징으로. 또 보아라, 춤추는 당나귀가 나타난다. 해방의 상징으로. 당나귀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너무나 평안해 보일 정도로 꿋꿋한 존재이다. 춤추는 당나귀는 가장 고통스럽지만 또 너무 행복해 보일 정도로 신명나는 존재이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사이의 당나귀, 인간과 고양이 사이의 당나귀, 제3자로서의 당나귀. 문학은 이 존재를 형상화한다. 아니, 이 존재가 문학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성의 이율배반적인 이런 것들의 공존이 문학을 요청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문학을 창조한 이는 인간이 아니다. 문학을 창조한 이는 바로 당나귀다. 이거 무슨 궤변일까요? 당나귀야말로 이것이자 저것이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엇인 존재이다. 당나귀는 한 마리가 아니라 언제나 여러 마리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니까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겨울 방학에 이제 그 기념비적인 일 중에 하나가 스티븐 호킹의 뭐 시간의 역사를 이제 읽은 건데. 이거를 보니까 그 양자역학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슈레딩거의 고양이잖아요. 뭔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무튼 고양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확고한 진리 상태를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없다. 확고한 진리를 모르고 어떤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규정 지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문학은 본질적으로 당나귀의 문학이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몇 자 덧붙였는데 이렇게 시집을 마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앞에 읽었던 시집과 좀 다르게 좀 눈에 띄는 건 일단 이게 더 두꺼운 것 같고요. 시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시들이 조금 많고 천도제를 지내면 이제 아버지 가셨으니까 가신 지 좀 되면 뭐 이런 거 사십구제하고 그 다음에 천도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랑 그거 이제 보이고 그냥 개인적으로 어머님 뭐 연로하셔서 이제 노모가 되신 거 그래서 이런 시에서 개인사를 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시집 구성으로는 5인데 엄청 긴 시들이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좀 지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이거를 뭐라 해야 되나 끌고 나가는 어떤 이 시인의 힘. 그래도 뭐 어쨌거나 끝까지 읽히게 만드는 어떤 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집요한, 성실한 그런 거 되게 본받을 만한 생각이 들고 브라운에게 댄 브라운 그래서 갈색
그래서 미스터 브라운. 근데 이제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자세히 읽으면은 그거를 파악을 했을 건데 좀 띄엄띄엄 읽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포춘 쿠키가 나오는데 이거에 이제 문구를 문제 삼아서 이거를 만들었던 사람인가 담당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친애하는 미스터 지에게 매일 뭡니까 잘 읽었습니다. 이래서 댄 브라운 이 브라운 지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서간체식으로 소설로 하자면 그 다음에 여기 이 영어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뭔가 이게 밑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쉬거나 뭐거나 그거를 이제 자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풀었는데 엄청 길어 엄청 이렇게 여차하면 소설 쓰겠다 싶은 이제 그런 거였고요. 많은 좋은 시들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가서 뭐 첫 시 소리 이런 거 떠돌 만한 광야가 없어 제자리에서 맴도는 개 같은 인생이요. 또 막상 읽고 보니까 또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는 또 당나귀 이런 시도 있고 극장의 추억 이런 거는 이곳에서 시간은 수직으로 떨어졌다. 인간들의 가슴팍을 향해 정확히 마치 섬광처럼 신은 죽었다가 저격수로 부활했다. 신의 화살통엔 시간이 남아 돌았다. 그런 것도 이제 쉽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잘 모르겠어 이거 어제까지 나는 인간이 확실했었으나 오늘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게 좋았는지 이제 가지고 온 거잖아요 표제 시로. 그렇고 뭐 언어 유희 같은 거 상대적으로 이렇게 언어 유희 아주 집중한 시는 아니고 실어증 나이가 들수록 어휘력이 줄어든다. 언어학에서 말하는 인접적 자의성의 규칙에 따라 평소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을 훈련 삼아 적어보았다. 배짱 배짱이 사슬 사슴 측백나무 측면 언니 어금니 홈흠 마음껏 힘껏 벨라 지옥. 윤동주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생각할 때 다른 단어들도 숙고했을 것이다. 달, 해, 안개, 숲, 구름 같은 것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로 쓰긴 했는데 저는 이제 약간 그 시 혹은 글을 쓰는 사람에게 좀 필요한 일종의 준비 운동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언어학의 어떤 인접적 자의성 이거 이제 말은 계열축 그 무슨 축그 소실 언어학 우리가 많이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어휘 참고를 좀 풍요롭게 할 필요가 있다. 진짜 나이 드니까 이게 잘 활성화되지도 않고 신어들을 잘 못 외우겠고 이제 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네 그렇고 심보르스카를 추억하며 요거는 이제 심보르스카라는 폴란드 시인 여성 시인인데요. 그에 대해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쓴 건데 재미있었고 나는 시인이랍니다 이런 거 얘기했다가 나는 이제 시인이 아니랍니다 이런 시도 써보고 그 다음에 사진들 이런 시는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모양새만 봐도 산문시의 느낌을 줘요. 그래서 보면 아 이런 것도 한 편의 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시였고 끝나지 않았어. 연명한다기보다 잔존하고 있다고 해야지. 그들은 분명히 다르니까. 목숨과 존재의 차이를 잊지 마. 이런 것도 이제 사소하지만, 이거는 뭐 공부한 시만이 쓰는구나. 피, 이런 시는 보면 진짜 좀 시같이 읽혀요. 피는 이 세계의 유일한 장미. 마지막 절규가 터지기 전까지 피는 이 세계의 유일한 장미. 장미를 손에서 놓지 마라. 쭉 가서 장미를 손에서 놓지 마라. 노래를 멈추지 마라. 갓 지은 밥에서 피냄새가 나는지 맡아봐라. 밥에서 피냄새가.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이 역시 시인이 아니면은 자 근육의 문제 쭉 얘기를 하다가 표정을 갖는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근육의 문제였다. 자살과 살인, 죽음, 삶, 죽음의 죽음, 삶의 죽음 그 모든 것이 근육의 문제였다. 근육 안에 흐르는 전기의 세기와 방향 그것들이 문제였다. 이것도 젊어서는 좀 쓰기 힘든. 그 다음에 되게 재미있게 읽은 시가 이 국가론인데 말씀드렸듯이 스토리가 있어요. 국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교수가 묻자 나는 남한산성의 벽돌 하나가 무럭무럭 자라는 게지라고 속으로 답했다. 그리고 이제 쉼표로 쭉 이어가요. 친구들 얘기나 뭐 이런 것들 쭉 나가는데 너무 재미있는 게 그런데 국가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곰곰 생각한 끝에 엄마는 직장에 나가셨고 할머니가 날 도맡아 사회화시켰다. 할머니는 내가 위인전을 읽는 동안 옆에서 반야심경을 외셨다. 할머니의 반야심경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들은 랩이지요. 자, 국민학교 입학 때 할머니는 반야심경이 인쇄된 책받침 10장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도 너무 재밌네. 첫 장기자랑 시간에 나는 교단에 서서 반우들에게 울상을 지어 보였다. 독보적이고 싶었다. 선생이 날 똥 씹은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가서 본 부처 손에 들린 연꽃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게 그 화두의 미소인 거잖아요.
이게 뭔데? 아무튼 네, 그래서 머리 나쁜 나머지 제자 비구들의 울상을 생각한다. 다시 한번 묻겠네만 제군들, 국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자본주의의 생산 양식의 형성에서부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문장 끊이지 않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 미래의 여보, 절대 여기서 절대 나오지 마라. 밤새 꾼 악몽이 스며든 베개 속의 작은 구름에게 협박인 듯 호소인 듯 나는 애매하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절대 나오지 말아라. 이거 한번 진짜 써먹고 싶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 이름 짓는 날 해가지고 이러저런 저기를 썼는데 요거는 본인의 사진이 아닌가 싶네요. 네, 이렇게 보면 막 되게 맨발이고 얘가 막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 막 되게 요즘 같은 무슨 아동학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신보선 시인이 저보다 몇 살 안 많습니다. 70년생이니까 5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 이러고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네, 옷도 잘 입고 있네. 스웨터도 입고 있고 뭐. 그땐 이런 바지 유행이었으니까 통이 넓고 이런 것도. 아무튼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또 이것도 재미있는 시였고. 옛날 아내의 지도교수를 만난 얘기도 해요. 그 지도교수는 또 아내와 뭡니까 이제 사별을 했죠. 그렇게 저는 이제 스토리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네, 전처의 지도교수가 나의 발표를 보러 왔다. 은퇴한 지 수년이 지난 그가 노그를 이끌고 왔다. 15년 전 우리는 두 부부의 두 남편으로 만났었다. 자네와 난 오랜 인연이 있지. 그 이야기는 기니까 생략하고 자네의 발표는 헛말이 없어서 괜찮았어. 이러고 뭐 아내가 2년 전에 죽었고 나는 살아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목은 뭐냐면요. 말년의 양식입니다. 이거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뭐에서 책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것이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풍경들을 이렇게 이제 썼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저기 얘기한 산문집도 그렇고 어떻게 잘 엮으면 소설을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와 소설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되게 멀고 장르 횡단, 이른바 이 시에서 소설로, 소설에서 시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 같으면 시는 쓰지 않았지만 희곡을 쓰거든요. 꽤 쓸만한, 이렇게 지금도 공연되고 또 하는 그런 희곡을 쓰는데 뭐 소설에서 희곡으로, 체육 같은 경우에도 소설에서 희곡으로 이런 식의 그 장르 횡단이 다른 문화권도 마찬가지고요. 네, 쉬울 것 같으면서 좀 역시나 그것도 쉬운 게 아닌데 네, 아니죠. 아무튼 인상적인 시집이어서 제가 한번 찍었고 이제 찍었으니까 이제는 보내고 지금 총균세를 읽고 있는데 이제 비로소 제대로 읽는 것 같아요. 근데 개강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것도 읽고 나면 또 제 식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